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속도가 무엇이고 가속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정의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속도를 얘기하자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적었는데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 이걸 이제 우리는 속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비율입니다. 비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의 정의를 일단 알아두고,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은 속도,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구나. 이 정의를 알고 한번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도함수를 활용하여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인데요. 갑자기 도함수를 어떻게 이용하면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각턱을 보죠.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경주용 자동차가 출발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x예요. x는 t의 제곱 플러스 8t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 이제 보통 이제 평균 속도를 말해요.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을 평균 속도라고 하는데, 이 평균 속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떻게 나타낼까? t가 1초부터 t가 1 플러스 델타 t, 델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델타라는 뜻은 변화, 시간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1초보다 조금 변화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먼저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1초부터 1 플러스 델타 t초까지 변했으니까 b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분자는 자 f 1 플러스 델타 t 빼기 f1이 됩니다. 그럼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x를 ft라고, t에 대한 함수잖아요. ft라고 놓고 t 대신에 대입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해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대입을 해서 t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t를 대입하고요. 또 t 대신에 1을 대입해서 분자를 정리를 하면 돼요. 쭉 전개한 다음에 동량한 길이 계산하면 그 결과는 평균 속도는 델타 t 플러스 10이 됩니다. 단위는 미터 per 세컨드, 이 초당 거리, 1초에 몇 미터 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이번은 델타 t를 0으로 분할하는 뜻이죠. 우리는 리미트로 표현합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 플러스 10이니까 델타 t에 대해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0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점피가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를 x라고 두면, x는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그걸 ft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의 변화는 t초부터 t 플러스 델타 t초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량 델타 x는, 자, 위치를 빼면 되잖아요. 위치의 차가 변화량이니까. 그러니까 t 플러스 델타 t초 위의 위치에서 t초의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델타 x는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각 t에서, 자, t초일 때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평균 속도인데요. 우리 속도는 왼쪽에 잘 나와 있지만 평균 속도의 정의입니다. 당연히 암기를 해놔야겠죠. 보통은 간단하게 시간분의 거리라고 외우는데, 정확하게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속도가 뭐예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예요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은 델타 t가 되겠고 위치의 변화량은 델타 x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t에서부터 델타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이 평균 속도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속도 v, 영어의 머리 글자, velocity의 머리 글자를 따서 v라고 씁니다. 소문자 v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이라는 것은 델타 t가 0으로 보낼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고 나서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d라는 derivative 미분의 머리 글자입니다. dt, dx라고 쓸 거예요. dx, dt라고 읽습니다. 분수가 아니에요. dx, dt입니다. t에 대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f' t가 됩니다. 이 정의를 좀 잘 기억해서 얘는 분수가 아닙니다. 요 델타 t분의 델타 x는 얘는 분수가 맞아요. 분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요 기호예요, 기호. 원래 정확한 기호는 dt,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dx, dt라고 읽어야 돼요. 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는 속도 v가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v의 변화율입니다. 속도의 변화율. 이거를 뭐냐면 시각 t에서의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적어줬지만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머리 글자입니다. 가속이란 뜻이에요. A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델타 t는 0으로 보내고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dv dt가 되는 거예요. dv dt라고 있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인데요. 먼저 속도의 정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이 x를 t에 대한 함수 ft라고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속도 v는 dx dt, 즉 f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a는 dv dt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뜻이 뭐냐면 v를 t에 대해서 미운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d dt v예요.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건데 우리 미분했잖아요, 그죠? 미분했더니 f't가 되잖아, v는. 그러면 그걸 다시 미분하는 얘기야. d dt f't. 그래서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한다 그래서 이계 미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한 값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도에 부호가 있어요. 부호. 이 부호의 뜻은 뭐냐면 전피의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인 경우는 우리 양의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음수란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거 밑줄을 잘 그어놓고요. 속도가 양수란 뜻은 양의 방향, 그리고 속도가 음수란 뜻은 음의 방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x,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ft라고 놓을 겁니다. t는 1에서의 점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v와 a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먼저 v는 dx dt잖아요, 그죠?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 equal f 프라임 t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x가 ft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미분하면 어렵지 않게 6t-1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a는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했죠. 한 번 더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6t-11을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6이 됩니다. 거기 t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v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음의 방향으로 속도 6만큼 가는 겁니다. 가속도는 6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을 볼까요?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가 0이 되냐면 속도가 0이 됩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0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를 해놓으세요. 자, 별표. 그러면 속도 v를 구한 다음에 0이 되는 t 값을 구하면 되는데 2초일 때 속도를 바꿉니다. 자, 그래서 t가 0부터 2초까지는 음수가 되겠고 t가 2초 이후에는 양수가 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t가 2초입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까요?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자, 위치 x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9t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ft죠. 차례대로 한번 구해보세요. t equal 3에서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자, 먼저 속도 v를 구하면 v는 dx dt잖아요. 여기서 x는 t에 대한 함수 ft라고 놓는다면 f't와 같다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8t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 a는 dv dt라고 했어요. 얘는 f 프라임, 2 프라임,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t의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6t가 되겠고 그 다음에 18t를 미분하면 18이 되겠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각각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볼까요? v 3을 대입해 보세요. 그 다음에 a 3을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천천히 대입해서 계산하면 v 값은 27이 되겠고요. 가속도는 0이 됩니다. 여기서 특히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하게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달린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볼게요.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돼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v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v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8t인데 마이너스 3t로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이게 0이 되는데 t가 0일 때는 출발할 때잖아요. 그죠? 출발할 때. 그러니까 t가 6일 때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정을 쓰면은 자, 먼저 첫 번째는 t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요. 이거 한번 대입해 보세요. v에다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v가 양수가 나옵니다. v는 양수가 되겠고 t가 6보다 크게 되면 7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v가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시각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6초입니다. 6초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 2번을 볼게요. 물로켓을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초당 20m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x인데요. 이때 그러면 그 25m 높이에서 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여기 식에 주어져 있어요. x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잖아요. 그죠? 얘를 ft라고 나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x는 ft입니다.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잖아요. t에다 0을 대입해 주면 출발할 때 위치잖아요. 그죠? 그럼 0, 0, 25. 오, 요 식 자체에 25m가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 됩니다. 그죠? 최고 높이에 도달. 그러니까 이제 x를 이용해서 미분해서 v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멈추겠죠, 일단. 그죠? 멈췄다가 떨어지겠죠. 0이 되는 t 값을 구하면 t는 2초입니다. 2초에 걸린 시간은 2초. 그러니까 2초 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높이는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는 하고 t에다 2를 대입해서 구했더니 45 단위가 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 0이 될 때일까요? 그러니까 위치가 0이 되겠죠. 위치.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x잖아요. 이 x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x가 0입니다. 위치가 0인 거예요. 그래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해서 t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t는 5초입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순간 속도는 t가 오니까 v에다가 t 대신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0. 왜 마이너스냐면 올라갈 때를 플러스라 하고 내려올 때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m/s라고 쓰면 됩니다. 문제 2번을 볼게요. 직선 선로를 달리는 열차. 직선이죠. 수직선 위라는 뜻이에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열차가 달린 거리, 제동거리라고 불러요. x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t에 관한 2차식이 되겠네요. 이때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지를 하게 되면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속도를 구해 보세요. 자, 먼저 속도를 구하면 dx dt니까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죠? 이 값이 0이 되는 시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t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겠고, 계수가 소수니까 양면에 100을 곱한 다음에 5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t는 15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5초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 제동을 건 후 2초가 되는 순간에 열차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가속도라는 것은 2번 A로 쓰기로 했고요. dv, dt가 되겠죠. dv, dt입니다. 자, v를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0.54가 됩니다. 변함이 없네요. 그죠? t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계속 감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단위를 뭐로 쓰냐면 자, 미터 per sec 제곱으로 단위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 해결하기를 볼게요. 키가 2m인 민기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초속 2m로 걷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t초 후에 가로등의 바로 밑에로부터 민기의 그림자까지 거리가 xm라고 했을 때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그림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 민기가 출발 후 t초 동안 걸어간 거리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초속 2m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걸어간 거리는 2t가 되겠죠. 단위는 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자, 이렇게 x는 뭐냐면 그림자의 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에서부터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의 노란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x네요. 그죠? 그림자 끝에까지의 거리.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자, 이건 우리가 좀 닮음을 이용해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 먼저 닮음을 찾기 위해서 아래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고 각각의 위치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길이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밑변의 길이는 AC의 길이가 X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로등에서 학생까지, 민기까지의 거리가 2t니까 나머지는 x-2t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적어두고 이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닮음을 찾는데 삼각형 BCA와 닮았어요. 삼각형 DEA가 닮은 도형입니다. 얘는 AA 닮음이에요. 각A는 공통이고 직각이죠. 그죠? 그래서 AA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닮은 도형은 닮은 B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닮은 B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BC 대 CA 똑같아요. 여기도 DE 대 CA니까 EA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닮은 B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길이를 그대로 나타내면 5대 X는 2대 EA는 X-2t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면 5배 X-2t equal 2X가 됩니다. 자, 이걸 전개해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x는 하고요. 3분의 10t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v equal dx dt니까요. dx dt니까 미분하면 3분의 12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가로등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될지 이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세요인데요. t의 값에 관계없이 그림자 끝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도가 수잖아요. 그죠? 자, 속도가 수예요. 그죠? 3분의 10으로 일정합니다. t에 관한 식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좀 더 확실하게 V를 미분하면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A를 구하면 0이죠. 그죠? 자,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속도라고 적어볼까요? 자,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로 할게요.